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의 책 교과서 59페이지와 워크북 15페이지를 펴시면 오늘 배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9페이지에는 이러한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왼쪽에 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와, 놀랍게도 우리 벌써 이제 1단원을 지나서 2단원을 지나서 3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2단원에서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질대사가 중요하고, 이 물질대사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소화계가 있고 호흡계가 있고, 이걸 운반해주는 순환계도 있고, 노폐물을 버려주는 배설계도 있다. 우리 몸은 다양한 기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관계들이 서로 조화롭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반에서 친구들이랑 소통이 잘 되면 그 1년 동안 그 반이 아주 잘 운영이 되죠. 근데 소통이 좀 문제가 생기면 좀 불편한 경우가 생길 거예요. 아무튼 우리 지난 시간에 대사성 질환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방하는, 특히나 에너지의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에너지의 균형에서도 바로 이 세포와 조직 혹은 조직과 기관 등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통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신호 전달이 필요한데요. 이 신속하고 정확한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오늘 신경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스포츠 많죠?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도 다양한 스포츠 재밌게 우리가 이제 구경을 했었는데, 그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운동신경이 뛰어나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운동신경이라는 말, 운동을 할 때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 운동신경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도 이제 투수가 공을 타자에게 던졌습니다. 그럼 타자의 몸에서 어떤 반응들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그 날아오는 공을 보고 그 공이 어떤 건지 확인한 다음에 뭐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직구인지 변화구인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이걸 쳐야 할지 치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고, 판단이 섰으면 뭐 치거나 치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이러한 일들의 대부분은 어디서 일어난다? 바로 이 타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머리 안에 들어있는 무엇? 바로 뇌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죠. 여러분들 뇌에서도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의 뇌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생명과학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고민 속에서 결국 판단이 들었어요. 저 공은 어떤 구질이고 스트라이크이고 내가 치면 어떤 방향으로 칠 수 있고, 이런 판단이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근육을 이용해서 배트로 공을 쳐야겠죠. 이렇게 멋지게 공을 치는 과정이 일어나요. 이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상황을 판단하는 과정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고요. 받아들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이 있고, 그 판단의 결과 내 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반응마다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신경세포, 뉴런, 이들의 구조와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등동물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신경계라고 하는 것을 가져요. 그리고 이 신경계는 전문적으로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자극을 전달하고, 전달된 자극을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계도 당연히 기관계니까 기관으로 구성이 되겠죠. 뇌나 척수와 같은 기관으로 구성이 될 테고, 뇌와 척수는 또 기관이니까 당연히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세포로 구성이 되겠죠. 신경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를 우리가 신경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를 또 다른 말로 뉴런이라고 불러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뉴런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2009년 세계 선수권대회요. 100m 달리기에서 우사인 볼트를 비롯한 다양한 운동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우사인 볼트가 전 세계 신기록을 세웠죠. 이때 이 100m 달리기, 이 사람들 다 뭘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 심판이 쏜 총소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최대한 빨리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성이 나면 그 총성이 여러분들 귀에 들릴 테고, 그 소리가 뇌까지 전달이 될 테고, 뇌에서는 그 소리가 들렸으니까 다리를 움직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면서 몸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겠죠. 이때 이 총성이 들리고 총성이 귀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그 귀에서 뇌로 신호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릴 테고, 뇌에서 다리로 신호가 전달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대략 0.1초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0.1초보다 더 빨리 출발한다는 건 소리를 듣지 않고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상에서는 0.1초 이내에 출발하는 선수는 부정 출발로 간주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1년의 과정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신호 전달 과정이 있고, 이 신호 전달 과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로 뉴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로 이렇게 총성이 들어오면 고막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막의 떨림 때문에 이 달팽이관에서 소리라고 하는 신호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신호는 어디로 전달돼야 되냐면 대뇌라고 하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담당하는 애가 바로 청신경, 뉴런이라는 것입니다. 뉴런이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 이 청신경은 귀로 듣지만 사실은 뇌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 거리, 먼 거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오늘의 궁금증은 뉴런이 어떤 구조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림 보면 조금 징그럽게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경을 잘라가지고 그 내부를 본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고, 제가 이 온라인 수업이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가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신호를 전달해주는 케이블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와 영국은 아주 먼 거리에 바다를 건너서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바다 아래쪽에 굵은 엄청나게 큰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해저 케이블이 바로 이제 신호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해저 케이블을 딱 잘라보면 그 안에 또 작은 케이블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바로 우리의 신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대한 신경이 있고, 그 신경 안에 또 다른 작은 신경들이 들어있고, 그 신경 안에 또 다른 작은 세포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작은 세포들을 뉴런이라고 합니다. 즉,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많은 뉴런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조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저 다양한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한 가지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뉴런은 기본적으로 어디선가 신호를 받아가지고 어딘가에다가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호를 받는 특화된 부위, 신호를 이동시키는 특화된 부위, 신호를 누군가에게 주는 특화된 부위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지만 사실은 각각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각을 받아들일지, 판단을 할지, 운동에 대한 명령을 내릴지, 그리고 그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 가지 파트가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저마다 다른 구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다양한 구조들을 다 다뤄볼 수는 없어서 가장 전형적인 뉴런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런이 바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자, 첫 번째로 이 중간에, 왼쪽에 보면 중간에 보라색의 큰 동그라미가 있죠. 세포라고 하는 것이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전정보라는 것이 있어야지 자신의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유전정보가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세포소기관, 우리 작년에 배웠죠? 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핵이 있기 때문에 그 핵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밖으로 나오고, 그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합성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핵이 있고 세포의 가장 큰 바디, 몸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신경세포체라고 불러요. 셀 바디, 세포의 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렇게 부풀어 오른 부분인데, 그 부분 주변으로 무슨 가시처럼 뻗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와 같은 부분이 나뭇가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가지돌기라고 부릅니다. 가지돌기, 나뭇가지처럼 생긴 돌기란 얘기죠. 이 가지, 여러분들이 뭔가 손을 막 뻗어서 막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받으려고 할 때 손을 뻗죠. 마찬가지예요. 이 가지돌기도 여러 군데의 신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쭉쭉쭉 뻗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가지돌기는 신호를 받는데 특화된 부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길쭉한 하나의 긴 돌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축삭돌기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바퀴에다가 뭔가를 끼는 걸 이제 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축이 동아줄처럼 생겼다고 해서 동아줄 삭자를 써서 축삭돌기라고 부릅니다. 축삭돌기는 다른 돌기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길어요. 사실 지금 그림의 한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척수에서 여러분들의 엄지발가락까지 하나의 뉴런이 진행이 되거든요. 하나의 뉴런이라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길이가 대략 1m나 됩니다.
세포 하나가 엄청나게 작은데 그 길이가 1m다. 진짜 엄청나게 긴 거죠. 지금은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길게 보이지 않지만 이 축삭돌기는 엄청나게 길게 뻗어나와 있는 돌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신호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축삭돌기는 신호가 이동하는 경로가 되고요. 축삭돌기가 끝까지 가게 되면 이제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로 나갈 때 우리 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같은 곳으로 차를 타고 가죠. 근데 이제 더 이상 해외로 나갈 때는 차를 타고 더 이상 갈 수는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루트로 우리 가야만 합니다. 축삭돌기를 타고 끝까지 쭉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축삭돌기를 타고 갈 수 없는 지점까지 가게 돼요. 이게 바로 축삭돌기 말단이죠. 이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다음 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앞에서 야구 선수를 봤는데 야구 선수는 뭐 한쪽에는 글러브를 끼고 있고 한쪽에는 글러브를 끼고 있지 않죠. 글러브를 낀 손은 공을 받고 공을 이동시킨 다음에 공을 던지는 일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돌기에서 받아서 축삭돌기를 타고 이동을 한 다음에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호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과정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축삭돌기에는 파란색의 무언가가 감겨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의 무언가가 감겨 있지 않은 부위를 랑비에 씨가 발견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랑비의 결절이라 부르고, 파란색으로 감겨 있는 부위는 한번 이렇게 잘라보니까 칭칭칭 무언가가 감겨 있는 구조라고 해서 이 구조를 마리집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집. 근데 이 마리집을 구성하는 세포는 뉴런은 아니에요. 즉 지금 노란색은 뉴런이고 파란색은 뉴런을 도와주는 세포입니다. 뉴런을 도와주는 세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뉴런,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세포는 슈반 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슈반 세포가 축삭돌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감고 있는데요. 이렇게 슈반 세포가 축삭과 만나게 되면 이들이 칭칭칭칭 감아서 겹겹이 쌓여진 구조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긴 선을 감고 있는 것 많이 있죠? 여러분들 전선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핸드폰 충전한다. 핸드폰 충전하면 충전선이 길게 있죠? 실제 충전선이 플라스틱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 내부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플라스틱으로 잘 감아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충전선을 잡아도 여러분 손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이 전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도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절연체라는 말을 써요. 절연체.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것도 이 축삭 돌기에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절연체 역할을 하는데, 과연 그 절연체 역할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위에 아래쪽에는 노란색의 축삭 돌기가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쪽에는 마리집으로 칭칭 감겨져 있는데 내부 구조를 잘 볼 수 있도록 잘라진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세포 바깥쪽에는 지금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포 주변에는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과 같은 양이온들이 존재합니다. 양이온도 존재하는데 특히나 세포 바깥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이 존재해요. 이 나트륨 이온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이 존재하는 곳에서 적게 존재하는 곳으로 확산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작년에 달걀을 가지고 확산에 대해서, 삼투에 대해서 실험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때 이렇게 마리집으로 감겨있지 않은 부분은 이온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하는 것을 전류라고 불러요. 근데 오른쪽은 마리집이 칭칭칭 감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온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은 특성을 우리가 절연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절연체 역할을 한다 했고요. 자, 이제 방금까지 했던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핵과 주요 소기관이 있는 부분으로 뉴런에서 가장 큰 부위다. 시읒, 기읒, 시읒, 피읒, 치읒이라고 불렀어요.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신경세포체라고 불렀죠. 신경세포체. 좋습니다. 두 번째,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가지 모양의 돌기인데요. 다른 세포로부터 흥분을 받아들이는 부위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세포로 흥분을 받아들이는 부위, 쭉 뻗어있는 가지돌기다, 이런 얘기죠. 가지돌기. 자, 다음으로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로 흥분 전도의 경로가 되는 것을 축삭돌기라고 불렀고요. 축삭돌기의 끝부분에서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함으로써 다른 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축삭돌기 말단.
그리고 축삭돌기에서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리을, 비읍, 이응, 기역, 지읒, 랑비에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했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랑비에 결절이라고 부르고요. 슈반 세포가 축삭돌기를 겹겹이 쌓는 구조, 세포에서 이온의 이동을 억제해서 절연체 역할을 한다. 이것을 마리집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가지돌기, 이동하는 축삭돌기, 전달하는 축삭돌기 말단이라는 건데, 뒤에 가서 우리가 신경계 단원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뉴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뉴런의 종류는 우리가 구조적인 차이가 있을 때 구분하는 종류가 있을 테고, 기능적 차이가 있을 때 구분하는 종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두 가지의 뉴런이 지금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데, 위쪽은 마리집으로 쌓여있는 뉴런이고 아래쪽은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은 뉴런이에요. 마리집은 뉴런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죠. 뉴런을 도와주는 건 당연히 마리집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몸에 있는 대부분의 뉴런이 이 마리집으로 감겨져 있어요. 그러나 아주 소수의 뉴런은 감겨져 있지 않은 뉴런이 있고요. 동물 중에는 이 마리집 자체가 없는 동물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마리집은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위에 있는 뉴런을 마리집 뉴런이라 부르고 아래쪽에 있는 뉴런을 마리집이 없는 뉴런 혹은 민마리집 뉴런이라 불러줍니다. 자, 뉴런을 구조에 따라서 마리집이 있냐 없냐로 한번 구분해 봤는데, 그 다음으로는 뉴런의 기능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정보는 감각기관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나 귀나 뭐 피부나 이런 곳으로 들어오죠. 감각기관의 정보를 여러분들의 뇌나 척수로,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뉴런을 우리가 감각뉴런이라 부르는데, 감각뉴런의 방향이 어디냐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센터에 있는 뇌와 척수로 신호를 전달해요. 주변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이 방향이 구심 방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심성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심성 뉴런이 받아들인 정보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뉴런을 우리가 연합 뉴런이라고 불러요. 내가 받아들인 정보를 잘 연합하고 분석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판단이 들었으면 이제 내 몸에 근육이나 혹은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 뭐 여러 가지 조직들, 이런 곳에서 내분비샘과 같은 곳에서 기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운동 뉴런이라고 하고요. 신호가 중심에서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걸 원심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심성 뉴런이라고도 부르죠. 여러 개의 뉴런이 공통적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는 가깝게 서로 접해 있는데요. 이렇게 가깝게 접해 있는 것을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감각 뉴런은 연합 뉴런과 시냅스를 이루고 있고요. 연합 뉴런과 운동 뉴런은 서로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명령이 반응 기관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뉴런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면은 우리 저기에 구심성 뉴런에도 보라색 동그라미가 있고요.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연합 뉴런에도 동그라미가 있고,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원심성 뉴런에도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들이 다 핵이라고 했죠. 핵이 포함되어 있는 큰 덩어리의 부분을 우리가 신경세포체라고 불렀습니다. 연합 뉴런이나 원심성 뉴런을 보니까 신경세포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신경세포체가 특정한 방향에 쏠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구심성 뉴런은 그렇지 않고 약간 중앙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조금 이동한 특정한 중간 부분, 축삭돌기 중간 부분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것이 구심성 뉴런이냐 원심성 뉴런이냐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중간고사에서 이와 같은 그림을 제시하고 가를 위에 있는 구심성 뉴런, 나를 원심성 뉴런으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찾을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판단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내용 워크북에다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워크북 15페이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페이지 펴보시면요. 신경계는 체내 외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일어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계를 구성하는 것은 우선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받아들이는 가지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신호를 전달하는 축삭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세 가지 부위가 핵심적인 부위다.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아래쪽에 그림에 빈칸을 여러분들이 적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여러분들 직접 한번 적어볼까요? 네, 잘 적어보셨죠? 왼쪽은 가지 모양의 가지돌기, 그리고 길쭉한 촉싹돌기가 있고, 중앙에는 신경세포체, 촉싹돌기의 끝부분에는 촉싹돌기 말단이 있고, 촉싹돌기는 마리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감겨 있는데, 마리집으로 감겨 있지 않은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 부른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핵미토콘드리아 세포 소기관이 있는 것, 신경세포체가 되겠죠.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에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나온 것을 가지돌기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가지돌기. 긴 돌기로 흥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축삭돌기라고 했었죠. 두 뉴런이 서로 가깝게 접해 있는 부위를 시냅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시냅스. 슈반세포라고 하는 것이 축삭돌기를 반복적으로 감아서 형성된 구조를 마리집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마리집. 마리집이 있는 뉴런을 마리집 뉴런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마리집 뉴런은 축삭돌기를 슈반세포가 여러 번 감아서 마리집을 형성한 뉴런이죠. 이 마리집의 주된 역할은 바로 절연체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절연체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 절연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류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전류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신경 흥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마리집으로 감겨 있는 부분은 신경 흥분이 발생할 수 없고, 마리집으로 감겨 있지 않은 랑비의 결절에서만 흥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뉴런은 슈반세포가 축삭돌기를 거의 감고 있지 않는 민마리집 뉴런도 존재합니다. 자, 민마리집 뉴런은 슈반세포가 축삭돌기를 거의 감지 않고 있어서 절연체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 뉴런을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리집 뉴런과 민마리집 뉴런 두 종류의 뉴런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 뉴런을 구심성 방향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구심성 뉴런이라고 한다고 했죠. 원심성 뉴런은 운동 뉴런을 원심성 뉴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두 용어는 같은 용어이고, 구심성 감각, 원심성 운동. 초성 첫 번째가 좀 동일하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둘을 연결하는 것을 연합 뉴런이라 부른다. 자, 아래쪽에 각각의 명칭들 이거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신경세포체의 위치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교과서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59페이지의 주요 내용 체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뉴런에는 이렇게 이와 같은 구조물들이 있고, 두 뉴런이 서로 가깝게 접해 있는 부분을 시냅스라 부른다. 뉴런의 종류에는 마리집이 있는 뉴런과 마리집이 없는 뉴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은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불러요. 오늘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각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60페이지 뉴런은 기능적으로는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연합 뉴런으로 구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한번 뉴런의 구조,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봤는데요. 아까 그 부분 여러분들 채우지 못한 친구들은 스스로 한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에서 용어들은 많이 나왔지만 사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명확한 의미만 잘 파악을 하시면은 오늘 배운 내용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오늘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조금 내용이 많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조금 더 난도가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잘 다져가시고 다음 시간에 공부를 더 이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출석을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이르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여러분들이 그 수업에 참여했던 내용들은 다시 제가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꼭 복습을 해 보시길 바래요. 아무튼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